매일매일 시댁에 가서 밥을 차리시는 분들은 계시나요? 그건 어느 시대의 얘기인가요? 주인공이 저라고요. 매일 시댁 식구들이 만나서 밥을 차리고 개인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시간이 없다고요. 주변 친구들은 시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소통도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시댁은 강제성이 없는 반면 우리 시댁은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화가 나죠. 왜 거부하지 않았나 하고 왜 싫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은 제 남편, 시댁 식구들과 저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우선 제 남편의 시댁에서 그의 위치는 남편이 집안에서 막내로 선호받고 사랑을 풍부히 받는 막내였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둘이 계셨는데 막내임에도 자연스럽게 리드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었죠. 항상 성숙하고 부모님을 잘 챙기기도 하며 어릴 적부터 가족 구성원들의 소홀한 일들까지 다 도맡아 처리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가장 늦게 결혼을 해 시댁에 가는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당연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기에 그랬던 거죠.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 남편은 타인보다 더 그런 사람이란 느낌이었습니다. 같아요. 자연스럽게 남편은 예쁘게 많이 받는 막내였던 거죠. 좋게 말하면 사랑둥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마마보이죠. 그런데 왜 제가 매일 시댁에 가야 했냐고요? 단순히 남편의 소망 시댁의 소원 같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 중에도 시댁에 가야 하고 가서 밥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 남편의 참을성이 적은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저와 결혼하고 나서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으로 이직했거든요. 그래서 이젠 됐다 싶었죠. 남편은 회사 복지나 시설, 직업에 만족했고 저도 되게 좋았죠. 결혼 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내가 복덩이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거든요. 시댁, 친정, 친구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시간도 기다려지는 게 있죠.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상사 성격이 이상하다는 등 고객들의 클레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더 이상 그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를 쓰고 말려왔어요. 시댁 식구들도 어떻게 들어간 직장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 세상에 쉬운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 직장에 다닌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버텨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듣은 시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위험한 사업은 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대하셨지만 대신 하나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은 친척 어르신이 하는 사업소에 분점을 내면 어떨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크게 희망하는 분야가 없었으며 시부모님들의 강력한 지지로 좋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경력이 총 2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이 부족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제철 회사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 비용이 필요한데 딱히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시어머니께서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댁은 잘 사시는 곳이지만 그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으니 처음에는 매우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시는 대신에 강력한 조건이 있었는데 매일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께 보고하고자 하며 같이 식사를 하며 얘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조건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승낙하겠다는 것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아마 지금처럼 결혼 생활에서의 짐이 계속 쌓인다면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풀보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쟤도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힘든 상황이었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이겨내고 있었어요. 또한 제 어머니 역시 항상 시댁에서 잘 지셨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임신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졌어요. 또한 제 자신에게도 할 일이 있고 약속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신체와 정신은 계속해서 시댁에 묶여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 싶어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임신해서 내 몸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 임신을 아시면서도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밥 차리러 와 달라고 하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배려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덕분에 사업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엄마가 없었으면 빚을 질 거예요. 제철 사업도 사실 엄마가 소개해 주신 거랑 같잖아. 조금만 참아봐요. 밥을 먹으러 올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았어요. 아이에게 괜찮을까 하면서도 도란도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 태그해도 더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당신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과 나랑 분리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너의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거야.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일하는 것도 막상 나였고 너는 시댁에 가면 늘 휴식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도와주거나 어린이들은 엄마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편한 것을 더 바랄 거야.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니 좋은 말로 포장하지 마.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건 우리가 미래에 안정되게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이야. 어린이를 키우면 할 일도 많은데 나는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그렇게 말하니 많이 섭섭하네. 내가 나만 좋다고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말하네. 그런 말장난 하자고 이야기 꺼낸 건 아니야. 멀쩡한 대기업 힘들다고 때려치운 건 사실이야. 사실을 왜곡하지 마.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식구들 살고도 남았어. 여보, 나 더 이상 시댁 못 가겠어? 그걸로 시어머니가 트집 잡으시면 그냥 사업 접어. 나도 할 만큼 했어. 곧 명절인데 또 나만 부릴 거 아니야? 큰 형님, 둘째 형님은 평일에는 눈, 코 빼기도 안 비치고. 왜 나만 이렇게 매일 고생하냐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한테 좀 잘 얘기해 볼게. 그럼 되잖아. 그래도 아예 안 가기로 결정한 건 아닌데 사줘 엄마가. 알잖아. 나 사업을 해야 돼. 당신이 막내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싶어 해서 거야. 이번에는 형수들이 명절 때 올 때 당신만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할게. 중간에서 좀 잘 말해주고 괜히 내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옆에서 봤을 때 어머님이 나에게만 너무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절대 곤란하게 만들지 마. 그럼 나는 평일에 더더욱 민망해서 가기 싫어해. 알겠어. 안 그런다고. 뭔가 말 잘못하면 그만해. 나도 내 나름대로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흐지부지 하다 보면 다를까 싶어. 이번에도 추석이 다가와. 버렸어요. 결혼 초에는 형님, 둘째 형님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족들을 보러 갈 생각에 나름 기대되는 명절이었는데요. 매일매일 시댁에 가다 보니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명절이 되어버렸네요. 업무가 더 많아졌어요. 이번 명절에는 생각보다도 많은 식구들이 놀러 왔어요. 외국에 살던 친척들, 지방산에 사는 친척들 등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그분들이 밥 차리고 제사 음식 만들다 보니 시댁 음식이 눈에 띄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 많은 음식들 누가 다 준비했느냐고요? 바로 저예요. 남편이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며느리 3명이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해 주셨어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처음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명절이라서 빨리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끝나는데 빨리 일을 끝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형님들도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제가 가장 빨리 정확하게 일을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무리했죠. 형님들은 설거지도 느릿느릿하고 전부질 것도 느릿느릿하면서 명절이 끝나겠더라고요. 일을 못하는 척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질질 끌어서 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일을 잘하는데 내가 잘났으니 그냥 하자 이렇게요. 내 어린 시절은 패기 넘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변화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칭찬해주세요. 제가 5일 가던 걸 아예 없앨 수 있거나 최소한 2일 정도로 줄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커녕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고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며 함께 식사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 칭찬과 친절함을 통해 가정에서 계속 시댁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지 않을까 싶네요. 명절을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또다시 며느리 셋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막내야. 몸조리 잘하고 있니? 다름이 아니라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첫째와 둘째도 함께 오기로 했으니 늦지 않고 오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동반할 필요가 없고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말아주시고 남편을 부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급한 일은 아니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 배가 불러오는 상황을 알면서도 늦은 식사는 피해야 하나 생각이 드니 이번 한 번만 빼주시겠어요? 이런 이유로 임신 핑계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으나 생각보다 늦은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더라. 그렇게 옷을 주렁주렁 걸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일단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형님들도 벌써 와 계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저 급하게 왔어요. 남편들 몰래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 얼른 앉아봐라. 내가 커피할 이야기가 있어? 여기 다들 순서대로 앉아. 큰아가, 둘째 아가, 그리고 막내 순으로. 내 어머니, 동서 어서 여기 와서 앉아. 우리 오래 기다렸어. 그러더니 어머님이 네모 반듯한 통을 잔뜩 들고 시른데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의 동이었어. 일반 가정집 냉장고에는 가끔 큰 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들은 일반 통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통을 꺼내셨습니다. 왜 그 통을 꺼내시는 거죠? 들어보니 통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어디에 쓰시려는 건가요?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걸 준비했겠나 싶기도 한데요.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니까 그 통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그러나 위에 숫자가 써 있네요. 1, 2, 3이 숫자는 뭘까요? 이건 각각 첫째는 1번, 둘째는 2번, 막내는 3번이라 균등하게 번호를 분배했다고 하시더군요. 다들 이거 들고 가보라고 하셨고 들고 가면 말해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때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형님들도 아리송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을 보시던 시어머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 명절에 친척들이 많이 왔잖아. 그래서 집에 음식이 뚝 떨어졌다. 특히나 김치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이 통들을 준비했다.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부 김치를 좋아하잖아요. 집에 김치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했지만 샀거나 담가오거나 알아서 꾸준히 해주세요. 양심껏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직접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문제없이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큰 통을 어떻게 다 채워야 하나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냥 다 함께 사면 안 되나요?
제 말에 귀 담아주시는 척도 안 하시고 동문서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사도 되는데 왜 굳이 며느리들에게 일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죠? 일부러 시키려고 작정한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크기가 동일한 것들끼리 묶어서 너희 셋 다 똑같은 크기니까 풀만 갖지 마라우. 그리고 특히 막내야. 여기 다 채워라 하셔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마음에 떠올랐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말 한마디 해주자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3개 크기와 같은 통을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더 황당한 건 형제들 모두가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통을 준비하신 건지요? 그냥 용량을 말씀하셨다면 알아서 잘 준비해 올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요. 우리가 이미 김치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를 겸사겸사 담근다면 되겠네요.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시키는 것도 처음이고 남편에게 불편함을 털어놓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했던 것이 들킨 것도 그렇고 형님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이 긴장된 상황이 되더라고요. 무슨 기분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스스로 되어 그래서 저도 우산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뜨기만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명 형님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아마 형님들도 어머님 계신 앞에서만 그냥 돌려드린다고 하신 거겠죠. 큰 통을 각자 채우라고 하시는데 반길 며느리들이 어디 있으며 어떻겠어요. 그런데 형님들의 입장은 저와 매우 달랐습니다. 형님들, 이 김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네요. 처음 겪어보는 경험인데 아무도 제 말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우선 제가 먼저 큰 형님과 둘째 형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소개할게요. 첫째 형님은 시댁과 멀리 살아서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이외에는 한동안 다른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또한 서울에 갈 때마다 갈 곳이 없어서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시어머니 집에 머물러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죠. 둘째 형님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시댁일에 공식적으로 잘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를 조금 좋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시아버지가 둘째 며느리 결혼에 크게 반대하고 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부모님들을 비교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은근히 좋아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들 형님들은 저를 보고 뭐가 문제냐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할지 알아요? 김정은은 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과 같이 종종 했었거든. 어려운 편은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형수님들이 하실 때 같이 참여해도 좋겠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해주겠죠? 근데 제 생각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형수님들이 김치를 사시면 같이 사 먹고 김장을 하실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셋이 함께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텐데요. 그래서 썩 공감하지 않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아직 시댁에 계시는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임신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일 텐데 여자 입장에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러나 시댁 주방에는 두 분이 계셨어요. 속은 변변하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큰형님과 작은형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영리하신 것 같아요. 막내 동서가 아직 어머님 성격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대들면 어머님은 더 해야 하는데 향이 나요. 긴장 터만을 잘 실었어요. 집에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창고에 두고 가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듣기로 했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일단 갖고 오는 척이라도 해야죠. 어머니가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굉장히 막내 동서만 하면 되는 거고, 아마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막내 동서를 직접 데리고 하실 것 같던데. 막내 동서 덕분에 우리는 편하지. 적당히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때 가져나와서 집에 가기 전에 창고에 살짝 넣고 가자고 하더니 알고 보니 형제와 시어머니가 김장을 제게 몰빵시키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에게 분배해둔 김치통이 너무 커서 누가 그걸 다 먹을지 이상하게 느꼈었는데 김장은 결국 나 혼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내심을 잃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남편도 무작정 시댁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재하려는 상황에서 나에게 깨기 싫다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막내 아들이라 인기를 많이 받았지만 시부모를 두려워했기도 했죠. 그렇기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싸움을 했는데 문제는 당신도 말을 못했다는 거였죠. 며느리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만큼 정신력도 연약했습니다. 또한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에 많은 일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출산이 임박해 왔는데 막상 이 상황에서는 기가 막혀서 긴장할 수도 없었고 고민 상담을 위해 친구 진정에 전화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어머니와의 대화를 미뤄왔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소를 짓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얘기까지 모두 전해졌더라고 합니다. 이야, 김치통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해보려면 일단 김치통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지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잘겠다. 딸아,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엄마예요. 실제로 저는 한편으로 많이 걱정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성격상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지 않아요. 제가 힘들어할까봐 가혹한 일도 토마토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걱정해주시는 최고의 내 지지대였거든요. 김장은 엄마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엄마가 뚝딱 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맡기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도 말 안 통하고 형님들도 그래서 그냥 전화한 거예요. 나랑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신경 쓰지 마. 이미 말했잖아. 신경 쓰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냥 한번 눈을 꽉 감고 사버리면 돼. 시어머니가 뭘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되지. 엄마는 계속 웃으면서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꼭 남편을 통해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기를 낳기 전 중요한 시기인데 무거운 건 내가 들고 오면 절대 안 된다고요. 아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집에서는 저는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역시 친정 엄마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저희가 싸운 직후여서 그런지 싫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한 일인데 그걸 자신의 친정에 가면 되나요? 남편을 괴롭히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괴롭다 해서 제가 그냥 괴롭게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남편을 직접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좀 과격한 방법이긴 하겠죠? 장모님이 말하시기를 남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을 들고 가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남편은 사실 서로 사이가 좋아서 엄마가 설득하기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통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군대도 없이 통을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는 갑자기 졸려서 잠이 들었어요. 요즘 몸이 계속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잠이 든지도 모르게 자버린 거예요. 들고 있었고 몸도 초조한 듯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안방 문 틈에 숨을 헐떡이며
사방이 환한 빛을 내는 조명에 가려져 어둠 속에서 누가 집에 침입한 것인지 살폈다. 흐릿한 상심을 들곤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떠나가며 피가 아주 젖은 상태였다. 손목에는 빛나는 조각들이 광택을 내면서 심장박동이 매우 빨라져 드는 것을 느꼈다. 방탄을 쌓은 뒤 콩콩하는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씩 풀리면서 기지개를 조이다가 본능을 따라 손가락을 질렀다. 결론적으로 살펴본 듯 미르의 얼굴은 항상 숙고하며 그에게 타임 스탬프를 가르친다.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옷에 묻은 김치 흔적을 얼른 닦아야 해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우선 샤워할 동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많은 성격이어서 참지 못하고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남편 돌아왔어요. 근데 옷이 완전 빨간색으로 물들었다고 해요. 우리 사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되었던 참인데 기숙증과 함께 등장했다고 해요. 우리 사위를 찾아 이러한 일이 발생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 미리 알지 못했던 아주머니들이 긴장하여 대처했던 언니들 모두 모이며 우리 김치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바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장을 위해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 함께 일했다.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김장 작업 및 정리까지 모두 끝냈다고 해요. 남편은 김장을 처음으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했던 적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홀로 해보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친정어머니는 남편이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게 노력하는지 이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로 친정어머니, 남편 그리고 도와주는 언니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긴장만 하고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잔소리 폭격을 듣고 온 겁니다. 언니들과 엄마에 대한 잔소리 폭격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왜 시어머니가 제게 한 부탁에 난 해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해졌어요. 친정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그런 억지스러운 대화를 들었더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페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긴장하면서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엄마는 마지막에 그 일을 야무지게 마무리하셨다던데요. 앞으로 우리 딸이 겪는 것과 동일하게 사위에게 시킬 거라고 하셨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잘 되겠다고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결혼한 이후 시댁에 안 가는 것보다 갔던 횟수가 더 많은 저로서는 이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바로 김치를 갖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아와 주셨는데 어머님이 주신 3번 통을 꽉 채워 담아왔답니다. 그래서 꼭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더 맛있게 드실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김치는 어머님의 아들이 담근 것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크게 놀라시며 호통을 쳐서 우리 아들, 너 왜 우리 아들이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일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왜 그런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요? 어머니 남편이 하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상은 전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제게만 일을 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제들을 제외하고 제게만 일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편의 사업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 안전망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본인이 직접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 하는 것 봤잖아요. 그날 3명에게 동일한 일을 시켜서 번호를 붙여 톡으로 알려주었던 걸 두 눈으로 명백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양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형제들이 말한 바가 있나요?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형님들은 원래 제게만의 일을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모를 거라고 역시 생각하셨군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시댁에 매일 와서 밥을 차리고 같이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은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 창고에 형님들 몫의 김치통에 있는 것을 들고 들어오는 길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그 통을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되었든 이번에 어머님이 리사이클러브 데이터 바인딩 UTIL 아이템 데이터. 저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갈게요. 대신 우리는 이번에 긴장했으니 다음부터는 저희 빼주세요. 필요하면 남편만 보내겠습니다. 뭐, 남편만 번 찾아가세요. 남편 귀한 줄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그건 아무리 화나도 못할 말이에요. 남자가 왜 추방에 있어? 그 꼴은 못 본다. 시어머니는 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밀어넣어 들었습니다. 어제 남편은 이를 작살나게 하고 잔소리 폭격을 듣고 온 상태라 제가 옆에서 툭 밀치자 남편은 예상대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도 며느리였던 적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김장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무겁고 일이 많고 양도 많은 걸 임산부가 혼자서 하다가 우리 아기가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멀쩡한 형수들도 씻기지 그랬어요. 엄마, 뭐 해 군기역이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지금 너희 와이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 엄마,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와이프 생각만 끔찍하게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 나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 아들도 아들이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이제 어엿한 하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와이프를 보호하는 것은 제 역할이다. 남편이 얘기한 것들은 모두 친정에서 들은 내용으로 보였다. 그런 말들은 남편이 생각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삶은 정말 재밌다. 그러더니 남편은 한 번 김장한 것만 주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남편은 서서히 저보다 먼저 시댁에서의 업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시댁에 가 먹던 식사도 같이 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은 심지어 사과까지 했다. 알콩달콩 아기랑 잘 살자며 시댁에서만 자라도 괜찮다는 그 당시의 말을 함께 했다. 본인이 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건데 정말 이런 반전이 없었어요. 어머, 그리고 이제 매일 오는 건 없을 거야? 같이 밥 먹으러는 종종 찾아뵐 거예요. 우리 와이프 몸조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이때인 것 같아요. 너희 자식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와서는 엄마를 속상하게 해? 엄마가 뒤집히는 꼴을 보고 싶어? 여보, 엄마 앞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 입장만 고려하다가 여보에게 희생만 강요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갚으면서 도우면서 살게.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 막내야, 너는 그저 말만 허세를 부릴 뿐이구나. 왜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나도 노력할게. 이제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과거에는 시냇가에 가기 전날에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저녁에도 시댁에 갈 거예요.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도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제 삶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몸조리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일에 친정 가족들을 못 만났던 친구들과 때로는 남편과 데이트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죠. 제 평생 시댁 가족들은 잘 계시나라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에 다른 것을 떠나 그런 생각을 할 정신적, 물리적 공간 없이 항상 시댁에 갔기 때문이죠. 시댁에 가야 할 때마다 남편은 이제 정말 제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름다운 아기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순환하는 링크들을 거쳤습니다. 시댁에 갈 일을 끊은 후 내 마음이 오히려 평화롭다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결과인지 몸이 아파하는 것 또한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자식들도 고통을 겪지 않고 순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는 어머니가 다른 방식으로 채우셨다고 하네요. 큰 형제가 최근에 학업을 이루셨거든요. 전에 큰 형제가 울며 우리 집에 와서 4시간을 토로하고 가셨어요. 작은 형제는 아예 연락을 끊고 몸단위를 쏟아내고 있답니다.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제 부부도 겪어왔던 적이 있으니까요. 감사한 저의 친정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어요. 다들 기쁘고 자부심을 갖고 계셨다고요. 정신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나를 분명히 지켜주고 계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참 소중하고 귀하며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육아하는 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가정들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도 우리 가정에 중심을 두고 생활하다 보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서로를 많이 사랑하며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시댁 식구들의 미워하는 감정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도 이러한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이가 자라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이가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말해주면서 타이르지 않고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며 다음날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정하게 대화하고 한 번 더 웃음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저 구성원에게 그런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면 본인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 사람이 연장자인지 아이인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있는 내 배우자, 우리 가족, 그리고 부모님 등등 모두가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드실 때 너무 혼자 다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80%는 개인이 해결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작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특히 엄마의 고민을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라도 신경 써서 잘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